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 중심가의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한 주택가에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수주 안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승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틀 앞으로 취임식이 다가온 상황인데 아까 저희 보도도 나갔습니다만 워싱턴 DC 중심가는 경계 수준이 거의 요새 수준에 가까운 상황인데 하지만 주택가에서 경계가 좀 덜한 주택가에서 테러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DC 중심가가 아닌 주택가에 대한 테러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연방기관이 밀집해 있는 DC 시내를 중심으로 경계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70만 명의 시민이 사는 주택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이미 시민들에게 DC 중심가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집에서 TV로 보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과거 워싱턴 DC 시민들 중 상당수는 대통령 취임식 날 행사가 열리는 의회 근처로 이동해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가 취소됐을 뿐더러 의회 난입 사태에 이은 테러 우려로 워싱턴 DC 경계 수준이 크게 강화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취임식 전후 혼란을 피해 워싱턴 DC를 떠나는 시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워싱턴 DC 연방의회 난입 사태 당시 최소 13명의 경찰관이 경찰 신분으로 가담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수사관들이 사태 현장 영상과 녹음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당시 근무일이 아니었으며 일부는 진압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다른 경찰관들과 대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진척되면 폭동에 가담한 경찰관은 현재 밝혀진 인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난관을 뚫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식에 서게 되는데요. 취임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주제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사 주제는 현재 단합이 예정돼 있습니다. 론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사와 관련해 나라를 진전시키고 단합시키며 일을 해내는 메시지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을 지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취임 일성으로 택한 셈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연 여러 회견에서도 미국의 치유와 단합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취임식 준비위원회도 이번 취임식의 주제가 하나된 미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사는 또 바이든 당선인에게 일생일대의 연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9살의 상원 의원에 당선돼 평생을 정치에 몸담아온 바이든 당선인에게 대통령 취임 연설이 각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까지 미국인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런 목표를 거듭 밝혀온 바 있는데 이 같은 공언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취임 100일 안에 미국민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수주 안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백신이 각각 의약품 당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미 국민과 바이든 당선인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파우치 소장이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미국은 모더나와 파이자를 포함해 모두 1분기에 모두 4종류의 백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도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을 거론하며 백신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0일 안에
1억 회분의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국방물자 생산법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을 활용해서 백신 접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용이하게 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흡연자를 포함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흡연자까지 확대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지난주 65세 이상 고령층과 당뇨,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자 외에도 흡연자를 코로나19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흡연이 코로나19 치명률을 높인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교사를 비롯한 일부 직업군이 필수 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흡연자에게 우선권이 허용된 사실이 비판을 불렀습니다. 또 다른 질환과는 달리 또 흡연은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 흡연자라고 밝히면 65세 미만이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흡연자에게 접종 우선권을 부여한 곳은 뉴저지와 미시시피주뿐입니다. 메인과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흡연자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뉴저지주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흡연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하면 백신으로 보호하는 게 넓게 봤을 때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겁니다. 네, 뭐 누가 백신을 먼저 맞아야 되냐, 뭐 이거는 세계 곳곳에서 다 적지 않은 논쟁이 있는 거라서 각 국가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거 이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중국 당국이 지난해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한다고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합니다. 세계 경제대국 2위인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에도 2020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뤄낼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각각 집계한 중국의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2.1%입니다. 2019년 6.1%보다 4%포인트 낮은 수치로 문화 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대공황 후 최악의 경제 환경 속에서 중국 경제가 UN 비가입국 대만을 빼고는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꾸준한 경기 회복 추세 속에서 기저 효과가 더 강해지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8%대로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심각해 일각에서는 소비 회복에 중요한 중국의 설 연휴인 춘제 경기에 타격을 주는 등 중국의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인데요. 스가 일본 총리가 오늘 일본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등 한일 간의 현안들이 꽤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이 된다고요. 네, 스가 총리는 오늘 오후 주요 현안 인식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방침 연설에 나섭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권 안에서 자기 색깔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연설에 대해 일본 유권자가 어떤 평가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가 내각 지지율은 발족 당시인 지난해 9월 64%였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33%를 기록해 출범 넉 달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까지는 경기 부양과 방역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으나 올해 초 긴급사태 선언 요구가 이어지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고 있고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스가 총리는 오늘 연설에서 올해 여름에 예정
예정대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이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스가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